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물놀이도 다녀오셨나요? 그런데 왜 나는 물놀이만 갔다 오면 며칠 동안 귀가 좀 불편한데 우리 애도 그렇다고 하네? 뭐지? 뭐가 문제지? 혹시 어디 문제가 있는 건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나는 중이염이라고 하고 우리 아이는 웨이도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이염과 웨이도염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분께 여쭤보죠. 친절한 오늘의 닥터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석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파트를 맡고 있는 전문의 이석환이라고 합니다. 네, 귀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을 굉장히 오랜만에 모십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기본 상식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선생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 선생님, 우리 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 귀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이 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중이염이 있다고 해서 오셨는데 막상 보면 웨이도염이 있다든지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하시는데 막상 보면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아무래도 이 중이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한자어다 보니까 막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귀는 일단 우리가 중이라는 것이 있으면 중이가 가운데 귀거든요. 가운데 귀가 있으면 당연히 바깥귀인 웨이도 있고 안쪽 귀인 내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 중에 웨이를 먼저 살펴보면 웨이는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귓바퀴부터 고막까지 이르는 구조인 웨이도, 귓구멍을 포함하는 부위거든요. 네. 이 웨이라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소리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진동이거든요. 예. 이 진동을 귓바퀴에서 한번 모아줍니다. 모아준다. 잘 들을 수 있게 예. 모아주고 또 좁은 웨이도를 통과하면서 이게 또 증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막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진동이. 예.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이에요. 네. 고막부터 달팽이관 입구까지 이르는 이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이제 중입니다. 굉장히 좁고 그죠? 네. 공기가 가득 차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나중에 중이염이 될 것인데 자, 네. 중이가 저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중이에서는 이 고막에서 소리를 한번 모아준 거를 예. 또 이소골이라는 작은 뼈를 통해 가지고 네. 또 한 번 더 증폭시켜서 예. 달팽이관 입구로 이제 이거를 보내주게 되거든요. 오디오의 증폭 장치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내이예요. 제일 안쪽에 있는 귀. 예.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단어인 달팽이관 그리고 어지럽다고 하면 오시는 반고리관 네.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예. 이제 반고리관은 우리가 회전하는 감각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네. 달팽이관은 우리 소리 진동을 받아가지고 네.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귀는 어떤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고 청신경은 전선 역할이고 네. 뇌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컴퓨터에 도달하면 우리가 이것을 소리로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요 중이에서 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이야기할 네. 겁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 염증이 생겨야 중이염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중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면 중이염이 되는 거죠. 예. 중이염은 우리가 굳이 원인을 한번 짚어보자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감기나 코감기를 만약에 걸린다 치면은 네. 이 이관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림에도 나왔는데 중이는 조그맣게 관이 아래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예, 그게 맞습니다. 이관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코의 제일 뒷부분에 목구멍으로 꺾이는 부위에 이관이라는 곳에 입구가 있는데 이게 또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중이라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침 삼키거나 할 때 잠깐 0. 몇 초 열리면서 공기를 잠깐 계속 공급해주거든요. 근데 이 관이 역으로 얘기하면 이 코감기나 목감기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역으로 치고 올라가는 통로도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관을 통해 가지고 염증이 만약 중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중이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급성 중이염 때는 이제 이관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가고요. 네. 근데 만성 중이염, 이제 급성 중이염이 너무 오래돼서 고막에 구멍이 영구적으로 나버린 상태. 이때는 이관뿐만 아니라 고막을 통해서도 염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예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원래라면 고막이라는 차단막이 네. 귓구멍으로부터 이제 중이라는 공간으로 염증이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 있는데 예. 구멍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목욕을 한다든지 수영을 했는데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직접적으로 중이 공간 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만성 중이염이 있는 사람은 뭐 위관으로도 염증 걸릴 수 있고 귓구멍을 통해서도 염증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염증이 굉장히 자주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예. 거죠. 코감기, 축농증, 네. 목감기, 뭐 폐렴 이런 균들이 계속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예,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기만 안 걸리면 네. 폐렴만 안 걸리면 중이는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꼭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이 세균이 이제 중이염 뭐 코감기나 목감기 굳이 크게 안 걸린다 해도 얼마든지 역류해서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축농증이나 이런 것도 있을 때 네. 중이염이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다. 예. 요것들이 올라와서 중이염이 되면 중이염의 양상들이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죠? 네. 급성기도 있고 만성기도 있고 네. 만성기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해서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네. 일단 급성기랑 만성기는 뭘로 구별을 하나요? 일단은 말 그대로 급성과 만성은 시기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네. 염증이 뭐 3개월 안에 해결되는 3개월이 안 된 애들은 급성이나 아급성 중이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이제 시기가 3개월이 넘었는데도 계속 고름이 나고 뭐 구멍이 영구적으로 뚫렸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 중이염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3개월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한다. 그리고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급성기의 급성 중이염의 사진을 저희가 일단 한번 보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중이염 사진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냥 우리 살색인 거죠. 피부 네. 색깔. 네. 근데 오른쪽을 보면 누가 봐도 빨갛게 발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완전 초기의 급성기의 사진인데 예.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 항생제를 쓰면 음. 굉장히 빨리 후유증도 안 남기고 네. 좋아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항생제를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항생제를 쓰시는 이유는 아까 그 균들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죠? 근데 왜 그것도 중이염인데 또 항생제까지 쓰나요? 특히 아이인 경우에 네. 부모님들이 조금 예민해지실 수 있는 네. 것 같아서 항생제를 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바이러스도 물론 중이염 원인이 되긴 하지만 네. 세균으로 이 세균이 올라와서 음. 중이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문제는 이 세균이란 것은 가만히 놔뒀을 때는 사멸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생제가 결국에는 이 세균을 죽이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이제 꼭 써줘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성 중이염으로 넘어갑니다. 급성에서. 그다음에 네. 사진을 보시면 고막에 구멍이 뚫린 게 보입니다, 선생님. 아, 여기 네. 이제 만성이 된 건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자료화면처럼 네. 고막에 구멍이 나 있고 예. 이제 하얀 고름도 나오고 예. 거기다가 이제 2차적으로 고름이 나오다 보니까 습하니까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예. 곰팡이 감염까지 이제 생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제. 저 정도가 되면 고름이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하고. 예. 그죠? 네. 고막이 뚫려 있으니까 소리도 잘 안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 정도가 되면 선생님 수술해야 하지 않나요? 보통은 예. 수술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삼출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물 같은 게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요거는 어떤 건가요, 선생님? 삼출성 중이염은 조금 앞서 설명드린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걸 우리가 한온성 중이염이라 하거든요. 네. 걔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얘들이. 예. 삼출성 중이염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관이라는 관 있지요. 네. 급성 중이염 올라가는 관, 네. 그리고 평소에는 공기를 공급해주는 관. 이 관이 예를 들면 급성 중이염 후유증으로 급성 중이염 생길 때 이 관이 붓는단 말이죠. 예. 부으면은 우리가 뭐 침 삼킬 때 공기가 잘 공급이 돼야 하는데 공급이 안 돼요. 그렇겠죠. 이제 중위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고 이 공기를 이 중위 안에 점막들이 소모를 해줘야 하는데 네. 소모만 하는데 공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음압이 걸립니다. 막 빨아당기는 힘이 이제 막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체액들이 막 빨려 나오게 되고
이 염증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막에서 또 점액을 막 내뿜게 돼가지고 물이 차오르겠네요. 그렇죠. 저런 체액들이 이제 차오르게 되는 거죠. 예. 예. 통증은 없는데 뭔가 액체가 차 있으니 공기가 있어야 할 공간에 예. 소리 진동이 실컷 들어와서 음. 고막에서 모아가지고 이소골을 통해서 보내는데 네. 중간에 물에 다 흡수가 돼버린단 말이죠. 진동이. 그렇죠. 그러면 달팽이관에 도달하는 진동이 약해져서 청력이 떨어집니다. 소리가 난청이. 잘 안 들린다. 그렇죠. 네. 아프지는 않은데 소리가 잘 안 예, 들린다. 네. 그게 삼출성 중이염. 맞습니다. 중이염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이염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그러면 않고 묵혀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위험성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중이염을 이제 묵혀놨을 때 네, 일반적으로는 난청이 제일 먼저 옵니다. 네, 이게 난청이 오는 이유가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중이라는 공간에서 음, 달팽이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뚫려 있는 통로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염증이 급성 중이염이 너무 심하게 왔는데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만성 중이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원창과 난원창이라는 얇은 막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쪽을 통해 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 세균에서 뽑은 어떤 독소들이 글로 파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독소가 달팽이 안에 들어갔다 네, 세균이나 그럼 달팽이관 내부에는 한 3,000개 정도 되는 그 소리 진동을 전기로 바꿔주는 청각세포가 쭉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염증이 생기면 얘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3,000 몇백 개 중에 한두 개가 죽는 거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청력에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근데 염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한 절반이 죽었다. 아니면은 만성 중이염이 자꾸 재발하다 보니까 한 개, 두 개씩 계속 누적돼서 죽다 보니 절반이 죽었다. 네, 이러면은 소리 진동을 전기로 바꿔줄 세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 신호가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엔 머리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영구적인 이거는 난청이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무서우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아, 요거 중이염이다, 급성이다, 왔다. 요거를 알아챌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일단 급성 중이염이 왔을 때 증상은 네. 제일 먼저는 통증입니다. 일단 아프다. 예, 예, 아파서 병원 오시게 돼요. 당장에 예, 예. 아파서 병원 오시고 왜냐면 우리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안에 막 고름도 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안에 고름이 가득 차니까 먹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압박감이 막 느껴지는 거죠. 네. 고름이 막 터져 나올 듯이 가득 차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름도 약간 액체에 가까운 애들이니까 네, 소리가 또 흡수돼 갖고 네,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예.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더 진행이 돼서 이제 막 고름이 막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고막을 뚫고 터져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귀로 막 고름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 터져 나왔으니까 예. 뭔가 통증이랑 그리고 압박감은 좀 좋아지게 돼요. 나은 줄 알겠네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근데 이게 더 진행이 된 거라는 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예. 아팠다. 아픈 게 흘러나오면서 좋아졌다 하면 나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병원에 예.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네. 거는 어른들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중이염이 많이 오잖아요. 예. 말 못하는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문제인데 일단은 부모님이 이걸 좀 잘 보시긴 하셔야 하는데 보통 대부분은 코감기나 목감기가 일단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코감기, 목감기 그렁그렁하면서 네. 막 열도 막 38도 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애기들은 이제 귀가 아프니까 말은 못하지만 계속 아프다고 막 귀를 만진다든지 오. 보채게 되는 거죠. 이제 귀를 예. 막 후빈다든지 예. 그런 증상이 있거나 이게 또 심해지면 고름이 흘러나오니까 예. 이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우리 애가 중이염이 지금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병원 바로 가보시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아까 물놀이 하다가 예. 누구는 웨이도염, 누구는 중이염 이렇게 됩니다. 네. 아, 웨이도염이라는 게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아까 제가 이 귀의 부위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고막의 바깥쪽 귓구멍은 웨이도고 고막 안쪽은 중이란 말이에요. 예. 공기가 차 있는. 중에 생기면 중이염,
외이도에 생기면 외이도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네. 면봉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면봉이 들어가는 데까지가 보통 외이도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웨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좀 방어하는 기전이 있거든요. 세균이나 이런 예. 것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귀지가 없어야 한다 생각하시는데 네. 귀지가 사실은 약간 산성을 띠고 있어서 세균을 좀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있는 게 좋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가만히 놔두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예. 저절로 흘러나와요, 이게. 이게 컨베이어 네. 벨트처럼 밖으로 이렇게 네. 조금씩 움직이면서 밖으로 뿜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어느 순간 갑자기 귀가 가려운 것 같아 보면 여기 귀지가 조금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흘러나올 네.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군요. 네, 아니면 뭐 그냥 귀 입구에 흘러나온 건 조금 훔쳐낸다든지.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가렵고 하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물놀이를 했다든지 뭐 목욕을 했다든지 하면은 아니지 뭐 물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막 습하니까 이 사람 특성상 이게 한번 쉽게 얘기하면 후비고 싶거든요, 이거를. 그럼 막 이거를 시원하게 끓다 보면은 네. 이게 습해가지고 피부 장벽이 조금 얇아져 있는데 이거를 압력을 줘서 막 끓으면 네. 피부가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상처가 생겨버리면 그쪽으로 세균이 굉장히 침투하기가 쉽게 되고 예. 그럼 웨이도염이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네요. 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 웨이도에 곰팡이균이 자라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요 자료 화면 저희 보시면은 예. 이제 우리 왼쪽 같은 경우에는 웨이도염이 이제 그냥 발정만 있는 정도인데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봐도 곰팡이처럼 보인 하얀 치즈 그렇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까만 곰팡이랑 음. 이게 웨이도가 지름이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좁은 터널 같은 공간이니까 음. 이게 염증이 생기면은 웨이도가 부풀어 오르고 더 예. 좁아지고 예. 그게 고름까지 고인다. 음. 곰팡이가 성장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저렇게 사진처럼 이제 곰팡이가 막 자라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웨이도염이 심해지는 환자들이 있는데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분은 지금 보니까 임산부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첫 번째 환자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왼쪽이 우리 처음 외래 오셨을 때 사진인데 그냥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저기 그러네요. 약간 보이는 조그만 구멍이 지금 웨이도거든요. 예. 웨이도가 잔뜩 부어가지고 지금 고름이 막 흘러나오고 이러는 상태인데 네. 이제 웨이도의 보통 호발균이 녹농균이라는 균인데 예. 이게 문제는 임산부니까 먹는 약을 지금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항생제를. 그럼 이제 다행히 우리가 귀에 넣는 이용액이라는 항생제 이용액 중에 저 녹농균이 듣는 이용액이 있어야. 다행이네요. 예. 근데 문제는 저렇게 부어 있으면 이걸 넣어도 침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약이. 들어가요. 예, 예. 약이 들어가야지 작용을 할 건데. 예.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심지를 좀 꽂아놓고 깊숙하게 예. 이제 그 이용액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예. 일주 정도 이제 저 지난 상태고 다행히 뭐 고망이나 이런 것들은 웨이도염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괜찮은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와, 정말 다행입니다. 당연히 태아에 영향이 없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한 케이스 더 보실게요. 이분은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는 네. 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감염에 취약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웨이도염이라는 병인데 네. 그리고 왜 악성이라는 명칭이 붙냐? 네. 이게 이제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예. 고령이라든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네. 이 웨이도염이 그냥 피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뼈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제. 우와. 예. 그럼 귀뼈로 파고 들어가서 귀 골수로 이게 침범을 해서 골수염을 만들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우리 귀 앞쪽이 턱 관절이거든요. 네. 턱 관절 뼈로도 퍼져가지고 턱 관절도 녹은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직을 좀 떼가지고 배양을 한 3주 시켜가지고 이 정확한 곰팡이균을 찾아내서 거기 맞는 항진균제를 써서 이제 예. 호전이 됐거든요. 네네. 제일 오른쪽 사진 이제 호전이 된 좋아지신 상태인데 거죠. 네. 예. 다행히 악성 웨이도염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막은 뭐 구멍 안 나고 괜찮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 좀 했었는데 선생님. 예. 확실히 중이염은 아이들에게 더 호발하는 병인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들에서 보통 우리가 유소화에서 항생제를 쓰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이게 네. 우리가 그래프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파란색이 이제 0에서 2세 음. 환자고 네.
연두색이 3에서 9세란 말이에요. 예. 파란색 0에서 2세는 지금 1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이제 중이염을 절반은 이제, 겪었다. 예, 겪고 네.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 3에서 9세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란 예. 말이죠. 확 줄어들거든요. 오. 이게 보통은 2세까지가 제일 많이 걸리고 보통 5세 정도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안 걸리게 됩니다. 야, 어릴 때만 잘 지나가면 그죠? 네. 치료 잘하고 잘 지나가면 성인이 되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있죠, 선생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맞습니다. 예. 이 이유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자료 한번 보시면 해부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관, 코에서 귀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관인데 염증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관이 네. 소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사가 완만하고 예. 짧아요. 네. 그럼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잘 올라가겠지. 올라가기가 엄청 쉽겠죠, 이제. 네. 굉장히 잘 올라가고.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각이 크고 가파르고 길어요. 네. 그럼 얘들이 아무래도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네. 얘들이. 그래서 일단 성인에서 잘 안 걸리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우리 코감기, 목감기를 잘 걸리잖아요. 코감기, 목감기 걸리면 당연히 중이염 걸릴 위험도 높아지니까 예. 그것 때문에 또 아기들이 잘 걸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다 코에서 올라오는 거라 제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저처럼 비염이 있는 사람들 네. 아니면 축농증 있으신 분들은 네. 코에 뭔가 문제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 중이염이 더 잘 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생기죠. 맞습니다. 축농증도 중이염이 걸리는 어떤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축농증이라는 게 코의 이 부비동이라는 데서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이제 계속 코, 목으로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넘어가는 그 자리에 이관이란 관의 입구가 있거든요. 네. 얘가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붓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염증이 그걸로 역으로 또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네. 축농증 때문에 일단 잘 생기는 것도 있고 고름이 나오는 축농증 말고 예를 들면 예.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중이염이 좀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연구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중이염이 걸릴 가능성이 한 2배 정도 높다 이렇게 네. 보고하고 있거든요. 예. 이 원인 자체는 기전 자체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근데 추정하기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음. 코가 막히잖아요. 예. 코에 점막이 붙는단 말이에요. 알레르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그러면은 코의 제일 뒤편에 있는 이관의 입구도 같이 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아데노이드도 같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관이 막히니까 네. 공기가 공급이 안 돼서 삼출성 중이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중이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배출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귀가 조금 불편하시면 이비인후과에 오시면 보통 이비인후과에서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필요하면 아마 CT도 찍으실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냥 약으로 치료하면 될지 수술을 하셔야 될지 요거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치료 한번 그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을 쓰실 때 보통 항생제를 쓰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경우는 항생제를 쓰고 어떤 경우는 항생제를 안 쓰고 그런 거예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출성 중이염처럼 체액이 차는 경우는 항생제를 잘 안 쓰고요. 안 쓰고. 근데 급성 중이염, 막 고름이 차는 경우 있죠. 네. 이런 급성 중이염에는 항생제 이제 바로 써줘야 합니다. 네. 다행히 급성 중이염 시기에는 빨리 와서 치료만 하면 후유증이 안 남고 잘 나을 수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이게 안 듣는 중이염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아, 네. 이렇게 잘 안 들어서 예를 들면 2주 정도 치료했는데도 안 나와서 예. 대학병으로 보통 오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균배양 검사부터 합니다. 고름을 채취해서. 그래서 균배양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외부에서 이런 항생제를 썼는데 이게 안 들어서 이분이 왔구나 싶으면 이 항생제는 내성이 있는 균일 수 있겠구나 혹은 곰팡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투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항생제를 쓰시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쓰시는 네.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갔더니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귀에다가 뭐 조그만하게 시술을 하던데 이런 얘기를 네. 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수술인 거죠, 선생님? 사실 시술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고 예. 이제 요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삼출성 중이염, 체액이 차는 경우 있지요. 네. 요때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관이라는 관, 이 관으로 공기가 공급이 안 되면 거기 음압이 걸려서 체액이 빠져나와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관으로 코 쪽에서 그러면 이제 고막을 째고 거기에 환기관이라는
사진에 보시면 초록색 1.1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튜브가 있는데 예. 이 튜브를 꽂아줍니다. 예. 그러면 저쪽으로 해서 차 있던 물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공기가 저 튜브를 통해서 환기가 되니까 이제 중이염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튜브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 2년 정도 뒤면 자연 배출이 돼버립니다. 네. 고막은 저절로 아물어 버리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금방 빠지는 사람도 있고 몇 년 걸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튜브가 빠지고 나서 우리가 급성 중이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관이 잠깐 부은 상태라면 우리가 저 튜브를 꽂아 놓은 동안 이관이 회복이 돼서 공기를 잘 공급하는 상태가 되면은 튜브가 빠져도 다시 재발하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염증을 기존에 너무 많이 알아서 이관이 우리가 막 염증 자꾸 앓다 보면 피부도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관도 두꺼워진 상태다, 영구적으로. 예. 그러면 튜브가 빠져도 이관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또 생길 거잖아요. 또 물이 차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물이 차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이관이라는 관을 넓혀줘야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관 풍선 확장술을 해서 성공률이 한 70% 정도 되는 이 시술이 있습니다. 예. 이관을 넣어서 풍선으로 쫙 벌려가지고 얘를 이관을 좀 넓혀주는 거죠. 네.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야, 어쨌든 방법이 있네요, 선생님. 되게 네. 다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술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꽤 큰 수술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네. 있습니다. 귀 뒤쪽을 뭐 이렇게 좀 절개를 하고 네.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다, 뭐 현미경 수술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만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수술에 적응증이 되거든요. 예. 이제 만성 중이염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적으로 고막에 구멍이 뚫려 있고 네. 거기서 귓구멍을 통해서 막 염증이 자꾸 들어가고 염증이 자꾸 재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 게 두 개거든요. 뚫려 있는 고막을 막아주고 네. 그다음 이게 고막 안쪽에 귀 뒤 뼈가 있단 말이에요. 유양돌기라는 뼈에 혹시 그쪽에 염증이 들어가서 조절이 안 된다면 귀 뒤뼈를 좀 갈고 염증을 제거를 해줘야 하거든요. 네. 근데 요새 항생제가 좀 좋다 보니까 귀 뒤 뼈에 염증이 있어도 항생제를 충분히 쓰면 이게 조절이 그냥 잘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고막만 이제 해넣어줘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 우리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기구를 현미경을 사용해서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내시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지 네.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은 좀 절개 부위가 좀 커야 귀 뒤로 저렇게 반원형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물론 귀 앞으로 고막만 하는 경우에는 귀 앞으로 조금만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는 뭔가 흉터가 조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귓구멍 안에서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내시경 갖고 귀 안에서만 절개를 하니까 뭐 흉터가 없고 절개도 뭐 기껏 해봤자 몇 미리 정도니까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뭐 통증도 거의 없고 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귀 뒤에 있는 뼈가 항생제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다 만약에 예. 자꾸 항생제 조절을 해도 조절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예. 귀 뒤로 절개를 해서 현미경을 보면서 예. 뼈를 갈아서 염증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선생님 고막이 뚫려 있는 게 보이고요. 지금 네. 그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 고막이 막혀 있습니다. 네. 이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수술로 만들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시경으로 수술했던 분이거든요. 네. 이제 보면 저렇게 막 고름이 흘러나오고 곰팡이도 펴 있는데 이제 저기 이제 제가 이 연골 귀 앞에 있는 연골에 막을 떼서 네. 고막을 이제 재생시켜 놓은 상태고 보시면 뭐 고름도 없고 고막도 멀쩡하게 잘 막혀 있는 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이라는 경우는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 중이를 잘 보호하는 평소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상기도 감염, 목감, 코감기 안 걸리게 하는 것 최선이거든요. 그게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지만 예. 이제 우리가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손 세척도 잘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손 세척 잘 하시고 그다음 이런 호흡기 질환 안 걸리게 몸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고 예.免疫안 떨어지게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중이염이 호발하게 되는 어떤 위험 인자들이 좀 있단 말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축농증, 뭐 알레르기 비염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역류성 인후두염 그리고 뭐 천식 이런 게 다 네. 이 유발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제 있으면 빠르게 그냥 치료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 뿐만 아니라 담배 피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끊으세요. 네,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중이염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오늘 중이염, 외염이 어디가 다른지도 알게 됐고 중이염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고 왜 빨리 치료를 해 받아야 하는지도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셔서 귀가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석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기를 예방하는 게 중이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안 하니까 손이라도 좀 깨끗이 씻어야 할 것 같아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